안녕하세요. 입시양명입니다. 여러분은 고교 3년 동안 어떤 활동에 주력하셨나요? 일관된 목표로 계획성 있는 고교 생활을 보여줄 활동 사례를 찾아야 정성 있는 자기소개서, 진솔한 자기소개서,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데요. 2024년부터는 자소서가 폐지된다고 하지만 2023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까지는 자기소개서는 여전히 중요한 보완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기소개서 2번 작성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2번 항목은요, 대교육 공통 질문으로 고교 재학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쓰는 항목입니다.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3개 이내를 쓰는 건데요. 3개 이내. 이것을 1,500자 이내로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 한 항목당 500자 정도 분량으로 학생들이 쓰곤 하죠. 이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항목입니다. 배우고 느낀 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생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활동에 대한 느낀 점, 배운 점 위주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내가 그냥 참여했거나 내가 수행했었던 활동을 나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 그 사실을 경험하면서 본인이 느낀 점, 그러니까 다소 어찌 보면 주관적인 부분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학생이 주체가 돼서 느끼고 배운 점을 위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이 질문을 분석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항목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꼈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뭐 학업적으로나 아니면 내적으로나 성장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2번을 통해서는 지원자의 어떤 성장 가능성, 발전 가능성 또는 대학에 들어와서 전공하게 될 분야와의 어떤 전공 적합성 또 공동체성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다른 1번, 3번 문항하고 연결성 있게끔 자신의 특장점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면 더더군다나 좋겠죠. 따라서 활동에 대한 기술, 단순한 기술뿐 아니라 그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낼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유의미한 경험,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즐겁게 수행했거나 또는 힘들었지만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운 점이 많았다거나 이렇게 본인이 학업에 임했었던 이야기, 스토리 또는 내가 나만의 차별화된 공부 방법을 썼다라고 하면 그 공부 방법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또 내가 학교 생활의 경험에서 내가 대학을 진학하는 이 순간에 뒤돌아보니 이 경험이 가장 소중했고 의미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 내가 이것을 하지 않았다라면 이만큼 성장할 수 없었을 거야 하는 스토리들이 필요하겠죠. 또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다른 활동에 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수행했었던 일, 나에게 영향을 준 책이라든지 인물에 대한 이야기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이렇듯 학생 스스로, 학생 자신의, 학생 본인의 이야기를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자신만의 이야기란 학생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 줄 수 있는 경험을 근거로 이야기될 수 있는데요. 상투적인 표현이나 추상적인 문구는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경험이 일반화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부한 표현, 상투적인 표현 말고 나만의 느낀 점을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찾도록 해야 되겠죠. 가끔 학생들 중에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선생님 저 매끄러운 표현이 되게끔 좀 바꿔주세요. 제가 이렇게 썼는데 표현이 너무 투박한 것 같아요. 좋은 표현이 생각나지 않아요. 라든지 합격자들의 자소서를 봤는데 이런 문구 되게 멋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것 좀 응용해서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런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요. 앞으로는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학종 서류에 대한 점검이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철저해지는 상황이고 그런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혹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끼리 누구의 합격 자소서래 또는 나는 이렇게 썼는데 한번 봐줘 라고 해서 댓글이 달리고 아이들끼리 이렇게 공유한 내용을 가지고 비슷하게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유사도 검사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느낀 점을 진솔하게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시간이 더 필요하지, 어떻게 화려한 문구를 쓸 것인가, 어떻게 더 매끄럽게 바꿀 것인가, 선생님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또는 뭐 이렇게 선배들에게 첨삭을 부탁해서 받거나 하는 것들은 좀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글이라는 거는 자기만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자, 자기소개서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느낀 바를 나만의 표현으로 써서 작성하여서 평가자들에게 나를 PR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돼요. 나를 PR하는. 유일하게 학생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스스로 쓸 수 있는 서류는 학종에서 자기소개서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부는 학교 선생님들이 작성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이 쓸 수 있는 거는 자기소개서죠. 내가 만약에 상을 타지 못했더라도 나는 그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었다. 또는 내가 학교에서 열심히 했었던 활동이 생기부, 학생부에 다 기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굉장히 노력했었던 활동이고 나는 그 활동이 굉장히 의미 있었어요 라고 한다면 입학사정관들과 교수님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나만의 학교생활 스토리로 재미있고 진솔하게 어필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 2번은 이렇게 어떤 활동이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지를 왜, 어떻게, 또 결과와 느낀 점 등등의 순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여기서도 두서 없이 나열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신의 특성과 장점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내가 대학에 진학해서 전공하고자 하는 그런 학과 또는 분야의 전공 적합성, 또 스스로 공부를 해왔다라는 자기주도성, 또 내가 대학에 가면 이렇게 더 성장할 수 있어요 라는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공 적합성은 평가하는 그런 자가 진단 질문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우선 어떤 전공 관련 과목을 선택했고 성적은 어땠는가? 또 성적 변화의 추이는 어떠했는가? 전공 관련 추가 수업, 즉 소인수 수업이라든지 또 거점형 온라인 수업 등등을 내가 수행했었던 것이 있는가? 또 수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 태도 등등이 확실한가? 또 이 수업을 토대로 내 관심과 노력이 확장될 수 있었는가의 부분. 또 전공 관련 탐구 활동, 왜 어떻게 했는가? 발표라든지 토론, 또 실험 실습, 과제 제출, 수행평가라든지 동아리 활동, 교내대회 등으로 그 실적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탐구 활동을 의미합니다. 또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을 자발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했었던 것이 있는가? 또 수업에서 시작한 호기심으로 독서로 확장시켜서 전공 관련 독서 활동을 한 것이 있고 그 활동을 왜 했고 어떻게 했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 또 독서 활동 속에서 내 진로가 좀 구체화될 수 있었는가의 부분. 또 전공 관련 진로 활동을 왜 어떻게 하였고 얻은 것이 무엇이냐. 교내에서 수행되었던 또는 교내에서 운영되었던 그런 진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또는 진로 관련 홈페이지 등에 찾아가서 정보를 수집한 그런 경험이 있는가. 또 동기를 가지고 내가 집중력을 발휘했었던 활동이 있는가. 또 내 진로 희망이 무엇이고 왜 이런 진로 희망을 갖게 되었고 이를 위해서 내 전공 분야에 대한 능력을 내가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맞아 나는 이런 활동이 있었지라고 탁탁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메모해 놓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이 사례들을 이번 항목 사례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학교 생활 가운데서 내가 가장 자신 있게 강조하고 싶은 나만의 땀과 열정이 깃든 활동을 골라서 무조건 자랑이 아니라 그 활동의 전개 과정을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쓰시고 내가 그 속에서 배우고 느낀 점이 주가 될 수 있게끔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면 안 돼? 뻔한 내용의 나열을 하면 안 돼? 라는 얘기, 그리고 이렇게 써야 돼?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이번 항목의 작성 전략, 어떤 순서로 글의 순서를 잡아서 써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동기가 있어야 돼요. 왜 이 활동을 했는가? 또 과정과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했는가? 또 활동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는가? 또 결과 후에 느낀 점, 이게 중요하죠?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가? 그래서 이 4단계의 순서를 가지고 스토리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각 하나당 500자 분량 정도로 작성해서 3개의 스토리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대학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이제 평가 담당자들은 실제 학생의 생활을 보지를 못했죠. 그래서 서류를 통해서만 보기 때문에 학생이 서류를 통해서 나의 장점이라든지 특징 등을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그분들이 옆에서 마치 내가 이 학생의 학교 생활을 이렇게 관찰 카메라로 본 것처럼 생생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 호기심을 끌 수 있겠죠? 대학 후에 대학 진학을 위해서 내가 이런 자소서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이런 어떤 적성과 역량이 고등학교 생활로 완성되었어 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이렇게 초석을 다졌고 대학에 들어가서 확장시켜서 발전시킬 거야 라는 열린 결말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게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전공을 통해서 어떤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연결되어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무리가 더 좋겠죠. 그래서 대학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진행형의 기술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화학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유전학을 생명과학 시간에 배웠는데 내가 고등학교 교과 시간에 배운 걸로만은 충분치 못해서 대학에 들어가서는 이런 전공을 하고 싶습니다. 요번에 저희 이제 학생 중에 유명한 이제 상위권 최상위 대학에 수시로 합격한 학생의 사례를 보면은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교과에서 배운 내용, 생명공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어떤 유전이라든지 물질, 전달 물질, 세포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본인이 이제 관심을 두고 교과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날 봉사를 갔는데 봉사에서 치매 환자들을 많이 본 거죠. 그래서 치매라는 거는 기억을 잃는 그런 병인데 그러면 이 기억을 잃는 치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전달할 수 있는 세포에 대한 연구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쪽으로 갑자기 스스로의 어떤 호기심과 관심이 딱 꽂힌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보기 위해서, 그런데 교과서 내용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니까 스스로 이제 방학 동안에 열심히 그런 뇌과학 캠프라든지 이런 데 참여하고 교수님들에게 질문을 하고 하면서 그 관련 분야에 대한 실마리를 조금 얻은 것이죠. 그래서 그 얻은 실마리를 가지고 기억 전달 물질이라는 주제로 교과 수업 시간에 영어 시간에, 이것도 재밌어요. 생명과학 시간이 아니라 영어 시간이었어요. 영어 시간에 진로와 연관된 보고서를 하나 내라. 이게 수행 과제였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기억 전달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나는 이 연구를 계속해서 나중에 치매를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거나 또는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본인이 영어 에세이를 써서 칭찬을 받았었고요. 상을 탔고, 그 다음에 그런 관련 내용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할 때도 생명 관련 쪽에 어떤 진로 분야로 설정해서 자기소개서에 본인이 노력했었던 활동으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생명과학 분야 하나 그 교과서만에 집중된 게 아니라 거기서 배운 걸 토대로 이렇게 확장시켜서 내가 책을 읽는다든지 대학의 어떤 캠프를 참여한다든지 이렇게 확장을 했고, 그와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영어 교과, 그럼 영어 실력도 돋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표를 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좋은 내용들을 어필할 수 있었죠. 이렇듯 사실 이런 내용의 유기적인 연결고리라든지 학생이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시도하게 됐는지는 학생부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본인 PR의 내용으로 어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식의 스토리가 작성이 되면 이것이 구체적인 지식을 확장 응용해 갔던 어떤 단계를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교과 수업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진로 연계 활동을 학생이 계획했었다라는 점에서 자기주도성이 드러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소개서 2번에 적합한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나를 성장시킨, 나를 다각도로 성장시킨 교내의 교육과 비교과 관련 프로그램, 또 꾸준히 이어졌었던 일관적인 활동, 나의 참여 내용 등등으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공적 합성 외에 계속 제가 이제 발전 가능성이 보여질 수 있도록 써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발전 가능성은 어떤 내용으로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지를 볼게요. 스스로 이렇게 새롭게 도전을 한 경험, 제가 좀 전에 한 학생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스스로 도전한 경험이 있는가? 왜 그렇게 도전했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이런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 준비했었던 과정, 스스로의 학습 방법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했었던 과정 등등도 포함이 되겠죠.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나? 즉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또 학급의 모듬 활동이라든지 교과의 모듬 수행 활동이라든지 등등에서 본인이 리더의 역할로 어떤 것들을 제안하고 또는 그 활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무리하지 않고 팀원들과의 조율과 협의를 이끌어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는가 등등의 내용, 또 창의적인 발상과 노력의 경험이 있나, 주어진 과제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과제를 토대로 내가 뭔가 발전시키거나 다른 활동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어서 내 관심 분야를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는가의 부분, 이런 것들이 아마 다양한 자율활동, 진로활동, 봉사, 동아리 활동 등등에 녹아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2번 활동의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 활동의 2번 항목에 쓸 활동 내용 여러분들 다 체크하실 수 있겠죠? 2번 활동은 이렇듯 어떤 활동이 의미 있는지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지금 시기에 완성된 학생부를 통해서 나에게 의미 있었던 활동들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